자,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의 기후 변화의 원인은 뭐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예?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요인도 있고요. 인간에 의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기후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를 얘기하고요. 기후 그러면 오랜 기간에 걸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평균적인 기후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라고 한다. 뭐 이런 건 뭐 지금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기후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 구성 성분, 지표면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난다. 패스.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즉 지구 외부 천문학적 요인과 지구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자연적 요인 중에서 먼저 이제 천문학적 요인으로 가봅니다.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원인인데요. 자, 첫 번째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세차 운동.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26,000년 주기로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 축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원을 그려요, 원을. 요 축이 위에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렇게 축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26,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000년 뒤에는 자전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이렇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자전을 합니다. 지금은 A라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13,000년 뒤에는 B의 형태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하는 방향은 뭐 똑같고. 네, 그래서 이 축 자체가 이제 이렇게 싹 기울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 계절이. 자, 요거 설명할게요. 제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이쪽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 근데 현재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북반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이야 전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계절은 지구 이렇게 반을 자를게요. 여기 적도죠? 적도. 자, 우리나라는 요 북반구에 있단 말이야. 북반구 그죠? 여기 있단 말이야. 북반구에 있어. 그럼 현재 그림으로는 태양 쪽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 누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누웠어요. 그러면 누웠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이게 겨울의 형태입니다. 겨울의 형태.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쪽으로 요렇게 회전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구 반 적도 나누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단 말이죠. 조금 태양 쪽으로 숙였잖아요. 태양 쪽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림 볼게요. 자, 일단 현재 볼게요. 현재를 보시면 태양을 기준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에서 가까울 때를 그늘점이라고 하고요. 요 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이게 좀 멀죠.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현재는 원일점에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숙였네요. 여름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반구는 우리하고 반대로 하면 되니까 무조건.
자, 원일점에서 현재는 여름이고요. 근일점에서 현재 겨울입니다. 자, 이게 현재 상태예요. 일단 현재 상태 체크해 두시고. 자, 13,000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자전축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림 보시면. 자, 보세요. 원일점에서 태양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반대쪽으로 누웠어요. 원일점이 지금 뭐가 돼요? 겨울이 돼요. 축이 바뀌었으니까. 근일점은 여름이 되고요. 자, 원일점, 근일점에서 계절이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현재 여름은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어요. 근데 13,000년 뒤에 여름은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13,000년 뒤에 여름은 온도가 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보다. 또, 겨울을 보죠. 현재 겨울은 근일점이야, 근일점. 근데 13,000년 뒤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어. 원일점. 그럼 더 춥다고. 13,000년 뒤에 겨울은 기온이 더 지금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름철은 높고 겨울철은 더 떨어지니까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 연교차가 훨씬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요런 게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림으로. 원일점 현재는 여름인데 13,000년 뒤에는 겨울이 됩니다. 근일점은 반대죠. 현재는 겨울인데 13,000년 뒤에는 축이 바뀌면서 여름이 되고요. 연교차는 13,000년 뒤가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지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암기해 두시고 연교차 증가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남반구는 우리하고 반대야.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남반구는 우리하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 계절도 반대. 자,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의 변화. 자전축이 뒤바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 자전축이 13,000년 뒤에 반대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전축이 뭐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 기울기가 조금씩 깔딱깔딱거리는 거를 경사각 변화라고 불러요. 경사각 변화.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21.5에서 24.5도 사이를 깔딱깔딱거려요. 그 주기는 좀 기네요. 41,000년 주기랍니다. 자,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요게 뭐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A 단계로 A가 됐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일어섰잖아요. 눕지 않고. 좀 더 일어서게 되면은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좀 적어져요. 그래서 연교 차이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B로 갔다. 더 많이 누웠죠. 그럼 여름철에는 엄청 뜨겁고 겨울철에는 엄청 추워요. 얘는 연교 차이가 매우 커진다. 뭐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 차이가 커진다. 뭐 외우기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경사각 변화,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 차이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세 번째는 타원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동그라미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 이거를 공중 궤도 이심률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심률은 찌그러진 정도인데요. 자, 원궤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타원 궤도처럼 더 납작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요. 주기는 10만 년 주기입니다. 그럼 납작하게 변하면 이심률이 커진다. 이렇게 납작하게 변하면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매우 커지겠죠. 근일점에는 태양하고 매우 가깝고 원일점은 멀어진단 말이죠. 원궤도에 가까워지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거야.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요걸 현재라고 20일이 커질 때라고 했네. 이걸 현재라고 할게. 이게 현재야라고 문제가 나와. 자, 현재
1번 상태에서 이제 2번으로 바뀌었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자고. 현재 1번 동그라미 가까운 거 여름이에요. 여기가 여름. 네, 여름. 자, 이게 20일이 커져서 여름이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럼 여름이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철의 기온이 좀 더 떨어집니다. 같은 여름이지만. 자, 현재 겨울이에요. 자, 그런데 궤도가 바뀌었어요. 가까워졌죠. 가까워진 상태로 겨울이 됐어요. 태양과 가까워졌으니까 기온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여름철은 온도가 떨어지고 겨울철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의 연교 차이가, 온도 차이는 줄어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난다 이거죠. 20률이 지금 커지는 거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연교 차이가 작아집니다. 20률이 커지면 네, 여름철 기온 떨어지고요. 겨울철은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연교 차이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태양 활동은 11 흑점수하고 관계가 돼요.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에너지 방출이 요게 11년 주기로 흑점수가 변한답니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는 흑점수가 적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구 기온이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럴 거 봐봐요. 1600년대에 소빙하기가 왔었는데 뭐 기간이 길지는 않네. 50년 정도. 요때는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대잖아. 이때 지구의 기온이 많이 떨어졌나 보지.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서는요. 흑점수가 많은 시기네요. 거기에다가 뭐 CO2 영향도 있고 지구 환경의 영향도 있어서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나 봐요. 언젠가는 한번 또 이런 소빙하가 오지 않을까 얘기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영국의 국립 왕실 과학관인가? 그런 데는 뭐 뉴턴이 재직했던 그 왕실 과학관인가 이런 데서는 2000 뭐 한 5, 60년? 뭐 그때쯤 70년이지 80년이지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 사이에 소빙하기 한번 또 올 거라고 또 예측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자, 태양의 흑점수하고 매우 관련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지구 내부적인 요인이죠. 자, 지표면의 상태가 변한다. 지표면의 상태. 빙하가 뭐 많이 녹는다 이런 식으로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나무 같은 것도 이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비율이 변할 수 있잖아요. 반사를 많이 하면 기온이 떨어지고 지표면의 기온이 반사율이 적어지면 지표면의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런 예인데요. 빙하가 녹았어요. 빙하가 녹으면 어때요? 반사를 많이 못 하겠죠. 반사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흡수율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지면의 흡수율이 커지면 여기 기온 상승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숲에 나무를 베서 농경지를 만들었다. 나무를 많이 변하면 얘네들은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흡수를 해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반사를 많이 하면 흡수 덜 할 테니까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상태 때문에 투과율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잘 대기를 통과해서 지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뭐 화산재가 많이 방출이 됐다. 그럼 얘네들은 중간에서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 테니까 온도는 떨어집니다.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다.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이것도 그런 자료인 것 같네요. 뭐예요? 대기 투과율이 이거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거네요. 이렇게 투과율이 감소했다. 요때. 그때 뭐 온도가 뭐 많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78년, 80년, 98년 이후 98. 화산재가 분출이 이때 많이 됐나 보지?
화산재가 분출이 되면 대기 투과율이 감소되고 평균 기온이 떨어집니다. 피보나치 화산이 분출된 게 요쯤이구나. 요쯤부터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수력 분포, 육지와 바다, 물, 육지와 물의 분포의 변화. 당연하죠.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도 다르고 반세율도 달라요. 그래서 대륙과 바다의 어떤 비율이 달라지면 당연히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일으키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과거의 예로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 초대륙이 형성이 됐어요. 붙어 있죠. 이게 현재는 이제 다 갈라져서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 해양성 기후 면적이 증가합니다. 바다, 물에 접한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온난하고요. 여름은 시원한 그런 면적이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과거하고는 기후가 조금 다른 형태가 됐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반해 운동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CO2가 또 많이 방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화산재가 많아지면 기온은 떨어지는데 화산 활동으로 CO2가 많이 방출되면 상승되는 역할도 있어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 그러면은 조건을 보셔야 돼요. 화산재 방출을 물어보는 건지 CO2 방출을 물어보는 건지 조건 같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물의 변화도 당연히 호흡량이나 광합성량의 변화를 줄 테니까 기후변화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를 일으키죠.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요인들을 지금 5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요약 정리 같은 걸 하면서라도 좀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위적인 변화는 뭐 인간들이 관여한 변화겠죠. 온실기체 배출. 자, 온실기체 종류 하나, 둘, 셋, 넷. 산화이질소 N2O입니다. 산화이질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에어로졸이 미세 입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게 많아지게 되면 미세 입자. 이런 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대기 중에 여기 이제 미세 입자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평균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자, 온실기체 배출되는 건 평균 기온이 막 올라가죠. 요거 배출은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아마 얘가 더 우세한가 봐요.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거 보면. 산림훼손과 도시화, 그 구역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산림훼손과 도시화도 당연히 기후변화 일으킵니다. 예. 지면의 반사율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앞에서. 산림이 훼손됐어. 이게 훼손됐어. 그러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광합성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산림 훼손되면. 그럼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흡수율 떨어져. 반사율이 커지면 기온은 평균 기온은 뭐 하강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도시화. 콘크리트 많이 지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 많이 지면은 지면에서 반사가 심한 편이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뭐 또 이게 암기할 게 많아요. 어쨌든 꼭 요약 정리 같은 걸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의 온실 효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현재 흡수하고 방출량이 똑같은, 자,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 상태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평형 상태예요. 자,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태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가시광선의 형태로 지구로 들어옵니다. 지구대기 잘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따끈해지죠. 그럼 지구는 적당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해야 돼요.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입니다. 적외선의 형태. 대기 중에 근데 이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에 잘 흡수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온실기체에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라고 적어 두시면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실 효과는 뭐냐?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복사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해서 평균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온실기체의 종류, 수증기, CO2, 메테인, 산화이질소 네 가지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시고요. 이 중에 양이 누가 제일 많냐? 그럼 얘가 제일 양이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아서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데, 요게 15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대기가 없을 때 모델이고요. 들어온 거 다 내보내야 되겠죠.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들어왔네요. 자, 내보냈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흡수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복사해주고, 얘가 또 바깥으로도 내보내고, 요런 과정. 중간에 한 단계가 더 늘어나요. 대기가 있으면. 자, 그게 요 열수지 그림이에요. 요거는 통합과학 때 했죠. 마찬가지로 숫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지면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 대기에서 23이 반사가 되고요. 지표에서 7이 반사가 돼요. 총 30이 반사가 됩니다. 그럼 70이 들어오겠죠? 70이 흡수가 되겠죠? 자, 대기와 구름. 대기에 흡수되는 게 어쨌든 23. 지면에 흡수가 되는 게 47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대기가 23, 지면이 47을 흡수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복사 평형이 아닐 때는 지면이 계속적으로 이 흡수가 된 거를 방출을 했을 때 이 대기가 지면에서 방출하는 양을 계속 흡수할 거야. 재흡수. 여기서 계속 흡수하고 있어. 따뜻해져. 계속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서 이렇게 이 대기가 숫자는 바꿔줄 수 있는데 156의 상태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바깥으로 58을 방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지면으로 98을 재복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98을 외부로 지구 바깥으로 보내고 98은 지면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럼 지면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47하고 98을 더하면 얼마죠? 145예요. 지면은 145 단위의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면 입장에서는. 보자. 24 방출을 했고요. 대류전도로 5를 방출을 했고요. 지면 복사로 116을 방출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더해 볼까요? 요렇게 3개 더하면 얼마가 되나? 29에다가 145가 되잖아요. 자, 지면은 145가 들어와서 145가 나가는 형태가 됐죠. 그럼 대기가 156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23, 24, 5,
지면에서 116 방출한 것 중에 104. 12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외부로. 자, 그럼 이렇게 더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23, 24, 5. 얼마예요? 29에다가 30, 52, 52에다가 합치면 52 더한 156이네요. 이렇게. 그죠? 아니, 뭐야, 이거 152. 네, 152야. 157, 156. 이렇게. 자, 그래서 대기가 156이 흡수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지면에서 바로 빠져나간 거 12.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하는 거 58. 두 개 더하면 딱 70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에너지 100이 들어와서 30이 반사가 되고 70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70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 CO2가 늘어서 뭐 156이 160이 됐다는 거야. 얘가 더 160까지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로 외부로 방출하는 58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의 재복사량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4만큼 늘겠죠. 그럼 여기가 92가 아니라 4가 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2가 되겠네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2가 되면은 얘도 4만큼 늘어야 되겠죠? 145가 아니라 149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149가 됐으니까 뭐 4만큼 늘릴 만한 게 지표면의 복사? 요거 늘릴 수 있겠네요. 요게 108이 되겠네요. 이렇게 108. 요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요게 다시 160. 예. 요거 12 요거하고 요거가 변하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요 숫자가 변하면 요것도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합쳐서 70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바꿔서 문제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암기하시고 더하기 빼기 보시란 얘기예요. 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수지는 꼭 요 그림은 암기를 하셔라.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기체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아까 156에서 160을 이렇게. 그럼 대기의 재복사 에너지 요 양이 또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냐? 온실기체 때문에 평균기온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자꾸 사라지고 있고요. 예, 가축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조사해 봤을 때 CO2 증가량하고요, 뭐 메테인의 증가량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증가되고 있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실기체 지구 온난화의 경향성을 보시면은 뭐 자연적인 요건만 고려하게 되면 별로 변화가 없대요. 예측을 해봤을 때. 또 인위적인 요인만 가지고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상승 요인이 더 컸고요. 그래서 현재 기후의 증가량하고 유사하게 맞는 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한 패턴으로 보면 현재 기후 변화랑 아주 잘 들어맞는답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이 어쨌든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인위적 요인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난화가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수면 상승, 기후대 변화, 뭐 온대 지역이 점점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거고요. 강수량 증발량도 변하겠죠. 뭐 강수량과 증발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많이 증가하냐. 증발이 더 많아지면 자꾸 이게 심해지는 거고. 그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재해도 증가할 것이고 열대성 질병, 생태계 변화, 해수순환의 변화,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에 녹아있는 용존 기체량도 줄어들 것이고요. CO2가 많아지니 해양은 산성화될 것이고요. 온난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CO2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죠. 핵심은 일단 이거예요. 범인이 CO2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석유, 석탄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자꾸 씁시다. 개발해서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1등급 제품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상생활도 좀 에너지 아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요 온실기체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가져와서 저장하는 거죠. 포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산업시설에서 이 CO2 빠져나갈 때 미리 잡아버려요. 공기 중에 나가기 전에. 자, 그래서 땅속에 뭐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해양을 뭐 비옥화하자. 해양에 이런 플랑크톤, 식물성, 동물성은 안 돼요. 식물성만 안 됩니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키우자. 숲도 많이 키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CO2 없애기 위해서. 근데 숲을 뭐 키우는 양보다 없애는 양이 더 빠르지 않나요? 도시화 해야 되고 뭐 그쵸? 건물 짓고 뭐 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쉽진 않죠. 자,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줄여보자. 태양 에너지 흡수량을, 그러니까 지구 덜 뜨겁게 하자 이런 얘기네. 태양빛을 막아야 되나? 오, 그러네. 우주 공간에 이거를 설치하자. 뭐 아직은 뭐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우산 씌우자는 거죠. 지구에 우산 씌워가지고 햇빛 좀 막자. 그 다음에 저기 하늘 꼭대기 성층권에 미세 입자 좀 뿌려보자. 이거 근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거에 어떠한 기후 변화를 초래할지 몰라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미래 기술. 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방안은 옥상 정원도 뭐 갖고 가로수 이런 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합시다 라는 얘기고요. 국제적으로 협약으로는 뭐 협약 같은 거를 갖다 체결해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끼리 그 협약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보셔요. 뭐 교토의정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 협약 수정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실기체 감축을 의무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 그 뒤에 거. 만료가 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해서 체결한 새로운 협약. 요거 다음 협약이 이거군요. 만료를 대비해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고 기후 합의. 어디 보자. 파리 기후 협약의 세부 이행 지침을 논의한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40%의 이산화탄소 CO2 양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오호. 그러려면은 CO2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를 많이 일단 감소시켜야 돼요. 방법이. 이걸 갖다 줄이고 발전량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요즘 뭐 서로 말들이 많은 거죠. 신재생만 가지고는 어렵다. 얘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력도 늘려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원자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 얘를 갖다가 따따블로 늘려 이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건 약간의 이제 의견 대립이 좀 있죠. 잘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원 마무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쉬려고 단원 마무리. 네, 그러니까 본문 먼저 잘 보시고 문제는 푸는 만큼 풀어 오시고 와서 더 푸시고. 자, 고생했습니다.